제가 유튜브에서 좀 재밌는 영상을 발견을 했는데 여기 피코 채널에서 그 대표병이라는 제목으로 성공한 척 하는 사람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 보고 같이 내용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. 그래서 조셉이 그 스타트업 경험도 있고 실제로와 얼마나 좀 비슷한지 뭐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, 고든입니다. 조셉입니다. 이 영상에 이제 결국 이제 스타트업의 어떤 대표들에 대한 특징을 딱 집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 건데, 이제 실제로 정말 이제 대표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, 그 다음에 이제 조셉이 생각하기에 스타트업에서 대표를 하려면은 뭐 좀 어떤 그 덕목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영상 끝에서 저희 생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어떤 것 같다? 정말 여기 나오는 이제 그 대표병의 이제 특징, 이런 사람이 일단 어느 정도 비율로 있는 것 같다? 일단 내가 만난 스타트업 대표들은 성공한 대표들은 없어요. 그러니까 여기 성공이라 함은 IPO까지 갔다. 아니면 뭐 그냥 성공적인 엑시스 했다. 라는 분들은 없어요. 그냥 다 진행형인 분들이 많고, 그래서 시리즈 BC 정도까지가 제일 많았던 것 같고 그 이상은 없어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한계는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얘기를 하면, 고든도 얘기했던 리더십 책을 많이 읽은 것 같은 말투, 요거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, 이제 창업을 했어. 근데 경험치나 업력은 그에 못 미쳐. 근데 리딩을 해야 돼.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. 어떡하지? 하면 책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. 이 단기간 안에 빠른 인사이트를 얻고 그걸 실행까지 해야 되니까. 그러다 보니까 그 말투랑 뭐 그 쓰는 단어나 이런 게 드러나죠, 은연중에. 그리고 자꾸 어디 이렇게 인용을 많이 한다거나, 그리고 요 얘기는 누가 했는데 저 얘기는 또 누가 했지. 예를 들어 어떤 책에 나왔던 얘기야. 그러니까 특히나 뭐 아마존 베스트셀러 중에 뭐 리더십과 스타트업과 뭐 이런 거에 얽힌 이야기들에서 나오는. 근데 이제 자기 생각인 것처럼. 아니 대놓고 뭐 이렇게 자기 생각처럼 말하는 사람은 나는 많이 못 본 것 같고, 그냥 솔직하게 이 책은 뭐 이렇게 봤는데, 나왔는데요,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, 그나마 이제 리더십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대표가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지. 왜냐면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없는 대표들도 많으니까. 여기 또 내가 여기 특징을 보니까 약간 본인이 구체적으로 뭘 해야겠다는 건 없는데, 그래서 자잘한 건 다 실무한테 맡기지만 본인의 꿈은 되게 크다. 뭐 이게 좀 특징으로 보이던데, 요거는 어때? 대표들이 좀 이런 특징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? 일단 한 열에 한 8 정도는 일단 꿈이 커요. 그 꿈은 뭐냐면, 그러니까 저 실행력과는 그 별개의 문제로 꿈은 커. 일단 다들 꿈은 크다. 왜냐면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 대사가 여기 방금 딱 나왔잖아. 그게 진짜로 세상을 바꾼다라는 그 꿈이 없으면 그 과정이 너무나도 고되고 힘든 거야.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 정도의 그 목표가 있지 않으면, 아니 그냥 월급 창업을 받고 하기 그냥 힘들다. 뭐 하면 되지. 왜 이렇게 몇십 명, 몇백 명이 들어가면서 남의 돈 꿔가면서 하냐. 세상을 바꿀 거니까 나는.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건 이 이제 영상에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약간 웃음 포인트였는데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는 거네. 근데 또 아까 말한 한두 명 정도는 10명에 명확해요. 나 이거 팔려고. 좀 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딱 잡은 엑sit 목표를 하려고. 그런 분들도 있고. 그래서 꿈은 또 별개의 문제인 거고, 그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있냐라고 하면은 이건 반반이었던 것 같아. 그냥 느낌상, 그냥 경험치상.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, 이렇게 생각하는 그 정도까지만. 그것도 있고, 또 한편으로는 명확하게 자기가 있었던 도메인에서의 노하우랑 이 스킬이 있어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. 다만 이제 그거지.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라고 하면 사실 진짜로 더 들어가면 기능 역할에 대한 실행 방안이잖아. 뭐 예를 들어 마케팅, 뭐 아니면 비즈니스 디벨롭, 아니면 뭐 UX UI 설계, 개발, 뭐 프론트엔드, 백엔드, 뭐 CS, 뭐 이게 세분화되는데 그 하나하나 다 아는 사람은 없죠. 그래도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향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아까 거기서 뭐 기획서를 써야 되는데 어떤 디렉션으로 해달라 이런 것도 사실 말 안 했잖아. 그냥 그치. 일단 잡아주세요 이렇게만 말했잖아.
이 정도 레벨로 그 정말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지 아니면은 이건 좀 과장이다 싶은 건지. 내가 만난 분 중에는 있죠. 아, 진짜? 거기는 아직도 회사가 돌아가는 게 신기할 정도로 명확하게 뭘 하는 회사인지, 아니, 서비스도 있고 앱도 있어. 근데 팀도 있고. 근데 아직도 뭘 하는지 모르겠어. 이 회사의 비전은 뭐지? 했을 때 여전히. 신기하네. 근데 여기서 지금 또 그 재밌었던 게 약간 이제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지금 없는 걸로 보상을 약속을 하잖아. 회사 잘 되면 뭐 실리콘밸리로 같이 워크숍을 가자. 아니면은 회사가 좀 크면은 너를 그 코파운더로 생각하고 있고 너를 내가 CMO를 시켜주겠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없는 걸로 보상 약속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언행을 좀 스타트업 대표들이 좀 많이 하는지. 그걸 안 하는 사람은 일단 없는 것 같아. 이거는 100%다.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. 왜냐면 워낙에 지금 가진 게 없는데. 예. 그렇지.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.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뭘 얘기하겠나. 그래서 다 한다, 기본적으로. 근데 정도의 차이가 있고, 하나는 그걸 오히려 너무 개런티 한다라고 하면, 그건 의심해 볼 만하죠. 예를 들어서 뭐, 너무 이거 뭐 100%니까 내가 꼭 너 이거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. 그 얘기는 반대로 나를 100% 믿는다라는 거잖아요. 한편으로는 나를 왜 믿어? 내가 아직 거기 가서 보여준 게 없는데 나는 지금 있는 곳에서 보여준 건 있지. 근데 거기 가서 내가 잘할지 못할지 모르는데 이거를 먼저 개런티를 한다고? 이런 사람이 만약에 대표라면? 대표가 돼서 어떤 뭐 고객을 만나든 사용자를 만나서 아니면 거래처를 만나서 뭘 해? 뭐 잘 될까? 오히려? 오히려 설득이 떨어지는 거지. 일단은 또 여기 보면서 이제 궁금했던 게 저런 유형의 리더 중에 이제 실제로 성공한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까 이제 비슷한데 안 망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.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결국 매크로가 중요하잖아. 큰 흐름. 지난 몇 년간은 지금은 겨울이지만 지난 몇 년간은 되게 스타트업 시장이 돈이 몰리고 뭐 VC들도 뭐 주니어 VC들도 뭐 어디 투자만 해도 막 몇 개는 잘 되기도 하고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성과가 나니까 그런 시절에 이제 창업했던 분들은 돈이 일단은 투자를 잘 받은 게 마치 매출이 잘 난 거랑 착각을 하잖아. 사실 남의 돈 꾼 건데. 근데 그때 이제 성장세랑 네임들을 맛본 대표들이 있단 말이지. 그분들은 내가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그분들을 아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보면 이런 사람이 대표라고? 본인도 본인이 왜 성공했는지 몰라. 아니면 그냥 그걸 명확히 설명을 못해.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. 그 얘기는 이제 다른 친구한테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다. 생각보다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진짜 성공할 만큼 능력이 있어서 성공을 했다고 믿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 한 운이 한 80%인 것 같다.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실제 그게 내가 얼마 전 본 기사에서도 엑시스까지 했던 13인인가 스타트업 대표들의 현재 그 연쇄 창업자라고 하잖아. 또 창업을 한 거지 그 돈으로. 그들의 현재 성적표를 이렇게 리포팅한 기사를 봤는데 어땠어? 처참하죠. 한 명만 그나마 좀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? 손익이 물론 다 초기이긴 한데 회사들이 조금은 이렇게 그 경영 상황이 좋지. 나머지는 이제 자본금 소진 상태에 들어가거나 처참해. 그렇구나. 그리고 요즘 스타트업 추세는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해가지고 투자에 기반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자체 매출을 내면서 성장하는 게 처음부터 수익 모델을 좀 가지고 가는. 근데 또 그것도 되게 웃긴 얘기긴 하지만 수익 모델이 있는데 왜 투자를 받아? 이건 또 딴 주제로 또 나올 수 있지만 아무튼 요즘 분위기 그런데 그치. 옛날에는 어쨌든 그 사용자만 많이 모이면은 일단 수익 모델 없애도 투자 받고 그걸 어떻게든 뭐 됐는 분위기였는데 세상 바꾸겠다라는 메시지 명확해 보이면 투자 들어왔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니까 많이 바뀌었고 그러면은 이제 조셉이 그 일단은 경험도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일해본 경험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창업도 좀 관심이 많이 있잖아. 만약에 이제 본인이 창업을 해서 대표가 됐다고 하면은 뭐 어떤 덕목을 가지고 있어야 이렇게 이제 대표병 없이 좀 안정적으로 성공의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? 일단 내가 느낀 거는 어느 정도 네임드가 생기면 자꾸 그 어떤 대표들이 링크드인에 되게 많이 보여요. 무슨 세미나
외부 무슨 케이스 스터디 뭐 하면서 막 외부로 다녀요. 본업에 신경을 좀 덜 쓰고 네. 다른 근데 거에 신경 쓴다는 거지.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도 있지. 뭐 회사를 알리기 위함이다. 알려야 좋은 인재들을 데리고 올 수 있고 네트워킹을 통해 또 좋은 투자자를 만날 수 있다. 이것도 있지만 우리 삼전 얘기 맨날 하는 것처럼 당장 아내가 안 돌아가는데 본업에 집중해야 된다. 근데 본업도 예를 들어 뭐 이건 또 조직 문화랑도 관련돼 있지만 뭐 탑다운이나 아니면은 의사결정을 본인이 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외부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. 그럼 내부에서는 그거 오느라 기다리느라 진행이 안 되지. 시간이에요. 내가 실제로 진짜 겪었던 일인데 말은 자율성 기반의 뭐 수평적인 뭐 이렇게 해놨고 권한도 뭐 특히나 뭐 그 헤드 이상의 뭐 C레벨들에게 드립니다 하겠지만 사실은 다 탑다운이야. 그러니까 본인은 외부로 싸돌아다녀. 그러면 그 의사결정 기다리는데 내부에서 진행이 안 돼요. 그렇지.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게 다 엮여 있긴 한데 결국은 그 일이 돌아가게끔 잘 하는 하는 대표가 돼야 되는 것 같긴 해. 영상에서 나온 게 주로 어떻게 보면 좀 진짜 뭐 자기가 상상 속에 있는 대표처럼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은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일단 어떻게든 일을 굴리는 게 더 중요하다. 일이 돌아가서 뭐 자체적으로 매출 10원이라도 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거가 필요하죠. 꼭 뭐 나중에 회사를 차리지 않더라도 내가 치킨집을 하더라도 고깃집을 하더라도 직원 한 둘 셋 두고라도 했을 때 내가 어떤 사장님이면 좋을까? 이 고민이랑도 다를 바 없다고 봐. 결국은 뭐 내가 직접 닭을 튀기고 직접 뭐 배달 다니는 게 아닌데 내가 이 가게를 잘 운영하려면 이라고 했을 때 이제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해야지라는 건 있어야 될 것 같긴 하거든. 정리하자면은 이제 그 여기서 대표병이라고 이 영상의 제목처럼 그런 어떤 대표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병적인 행동을 하지 말고 그냥 업 자체의 본질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어. 여기 내가 첨언하나만 하면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치킨집 사장님이야. 그러면 내가 이 치킨집을 이렇게 했고 저는 이렇고요 하면서 외부 세미나 다니면서 자기 나 치킨집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거 하겠냐고. 똑같이 5명짜리 직원인 치킨집과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근데 스타트업 대표들은 유난히 똑같은 5명짜리 직원이어도 자꾸 나 대표라고 막 돌아다닌다는 거지. 이게 본질이 아닌가 싶어. 자, 여기까지 오늘 피코의 대표병이라는 그 웹드라마 보면서 저희들이 이제 스타트업 대표에 대한 저희들 이야기해 보았는데요. 아마 이제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혹시 뭐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바이바이. 바이바이.